미국의 탈제로 금리, 이제 미국이 3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6번의 회의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 성장주의 미래 가치를 낮춘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만큼은 성장주 투자 비중을 줄이고 가치주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은 다릅니다. 금리 인상기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장주를 바라봐야 하고 성장주만이 10배거, 그러니까 앞으로 1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시각을 한번 챙겨볼까 하는데요. 밸런스 에셋 이정윤 대표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짠가요? 성장주를 투자를 하면 진짜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도 이렇게 꽤 쏠쏠한 이익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요? 네, 사실은 뭐 경제학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네. 금리를 올릴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 뭐 어저께 0.25가 올라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뭐 1.75에서 1.9까지 아마도 0.25를 한 6번 정도 더 할 예상인데 그런 시기에는 경제학적인 이야기로만 한다면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이야기를 떠나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이 좀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뭐 성장주가 올라간다, 가치주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요. 근데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을 해봤는데 네. 금리만 보고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만약에 네. 금리가 올라갈 때 만약에 네. 뭐 지수가 떨어진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투자 하면 되는 거고 또는 가치주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네. 금리가 올라갈 땐 가치주를 사고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를 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은 사실 못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표님, 가치주, 성장주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용어에 대한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치주고 어디까지를 성장주로 들 것이 이것도 사실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해석 자체가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주식학이라는 이야기가 없듯이 네, 성장주와 네. 가치주는 어찌 보면은 투자자들이 편의에 의해서 나눈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나누는 내용들 또 제가 이제 종합한 내용으로 제가 나누는 기준은 가치주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보다 낮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성장주는 작년보다 올해 성장이 되어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1년 더. 후에 또 2년 후에 10년 후에 성장이 되어 있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왜 가치주가 더 유리하냐고 하냐면 사실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거든요. 근데 환산할 때 분모의 이자율이 할인율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는 미래의 이익이 하나도 할인이 안 돼서 주가 그렇죠. 평가가 되고 제로 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의 이익이 할인해서 들어오죠. 그럼 당연히 성장주가 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말고 다른 더 강력한 변수들이 있을 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금리 인상 시기이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 오늘 네. 뭐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의 대다수가 메타버스와 로봇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에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죠. 근데 그게 삼성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뭐 빅테크 기업들은 뭐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인텔, 뭐 테슬라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차에 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죠.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대다수 성장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본 방송은 17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로
진행된 방송임을 여러분들께 고지를 한번 해드리면서요. 또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제 시장 큰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금리 인상 미국 올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뭐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상황이고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사실 진행 중인 것이고 물가 상승 압박 아직도 뭐 금리 조금 올렸다고 해서 잡힐 거 아닌 것 같고 대외 변수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내다봐야 될지 참 그것부터가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장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단어 하나를 꼽자면 빼딱 꼼뿔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저 사람 뭐 갑자기 불어 같은 걸 얘기하네? 실제 불어고요. 빼딱 꼼뿔리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 나오는 단어예요. 주식 투자자라면 뭐 한 번쯤은 읽어봤을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기정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왜 빼딱 꼼뿔리라는 말을 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책에서 이렇게 자주 설명을 했냐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본다면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랬죠. 우리는 마스크 끼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네.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주식시장은 올라갔어요. 그거 어느 때보다도 그 강하죠. 이유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나왔지만 그건 우리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저점 한 3월, 2월, 3월 두 달 정도는 빠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로금리가 시작되면서 선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지만 금리가 제로금리가 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반응 속도가 우리가 재료를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되는지가 굉장히 때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전쟁이 나오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근데 실제 일어나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또는 마찬가지로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나스닥 시장이 거의 4% 가까운 맞아요.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0.25bp 올라간 날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빼딱 참 꼼뿔리 아이러니해요. 정확한 개념이에요. 금리가 올라간 날 왜 지수가 올라갔냐? 0.25는 우리가 모두 다 기정사실화 시켰던 거죠. 다 알고 있었던 네, 내용이라는 이미 거죠. 0.25는 기정사실화 시켰고 0.5가 되면은 좀 시장은 많이 불안하겠다. 근데 예상대로 0.5는 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올해 0.25씩 6번 올라갈 거야라는 것도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미국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뭐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만 안개 속이지만 뭐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종전은 또 기다려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이 조만간 나온다면 좀 안개가 조금씩 거쳐지면서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장주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대표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옆에 이제 화면을 보면 반도체에서부터 제약 바이오, 전기 수소차 등등해서 4차 산업을 핵심으로 그 키워드 아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반도체 이야기부터 이제 슬슬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어제자 17일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반도체가 하루 이제 급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좀 고점 대비해서는 낮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봐야 돼요, 반도체주들? 일단 반도체 주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나 늘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HTS에도 다 시가총액 상위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서 네, 늘 시가총액 2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오늘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2위였던 네. SK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선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년 이상 동안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였거든요.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만큼은 아니지만 1조 이상 우량한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면
적어도 반도체주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주가가 조금씩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보다 뭐 한미 반도체나 DB하이텍 뭐 이런 한 1조에서 3조짜리 소위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네. 그들이 좀 더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뛰어 올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반도체주보다는 약간 중형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데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다면 좀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주가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조정기인 건 확실하죠. 왜냐면은 작년 6월 말 3,300포인트대가 고점이었고 지금이 3월이니까 거의 9개월 정도 지금 전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중기적으로 조정 구간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 라인에 있는 종목들이 네. 좀 더 움직임이 좋은 건 이 주식시장의 생리상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장일수록 대세 상승장일수록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먼저 선봉으로 치고 나간다면 이런 조정장에서는 큰 종목들이 움직이기 힘들 때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반도체 업종에서 탑픽을 꼽아달라고도 부탁드려도 괜찮나요? 뭐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다면? 일단 뭐 너무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이제 우량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중형주들이 왜 차트가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네. 지금 방금도 봤지만 삼성전자의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역배열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급등이 나와서 역배열에서 조금 반등을 줬지만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 거의 2월, 3월 동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스닥의 우량주인 리노공업이나 또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보다 좀 주가의 움직임이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조에서 뭐 한 5조 사이에 있는 반도체주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전기차 시장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대표님.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이후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 속에 힘들 것이다. 관련 업체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전기차 시대가 분명히 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사야 하나?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언젠가는 2차 전지 시대가 온다라는 건 거의 100%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시대 또는 전기차 시대는 지금 이미 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네네. 거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 아직은 좀 안 와 있는 한 반자율주행 시대라면 네네. 전기차 시장은 마켓 시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 안 온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냐의 문제인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권 이야기를 들어봐도 앞으로 뭐 10년 안에는 거의 전기차로 바뀔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기차 관련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낙폭이 가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기차도 크게 보면은 거래소에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 또는 SK 이노베이션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 차트는 지금 사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네, 그래서 무너져 많이 내려 빠졌거든요. 있는 좀 저가의 모습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셋 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네.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많이 빠져서 아직도 88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가 이제 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기업 분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물적 분할하기 전에는 LG화학하고 LG에너지 솔루션 합쳐서 삼성 SDI가 시총이 뭐 한 5, 60조일 때 비슷비슷했었어요. LG화학이 많이 시총이 올라갔을 때가 한 70조였는데 지금 LG화학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기업 분할하고서 LG에너지 솔루션이 88조, LG화학이 33조니까 합치면 여전히 110조가 넘거든요. 거의 120조죠. 그래서 그런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저는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단 삼성 SDI나 SK이노ベ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총상위 말고 코스닥 시총상위 보면 코스닥 시총상위에도 지금 2차 전지가 세 종목이나 있어요. 그렇죠. 차트를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다르다는 걸 느낄 텐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좀 자체 악재가 있었죠. 맞아요. 자체 악재 때문에 좀 차트가 200에서 무너졌었는데 네. 이렇게 보면 LNF나 또는 첨보를 보면 확실히 차트가 더 강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소부장 쪽에 있는 1조대의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도 네. 완성품을 만드는 30조 이상 50조짜리 종목들보다 오히려 이쪽 1조, 2조, 3조에 있는 코스닥 시총상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저희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양한 섹터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점쳐지지만 바이오도 그 속에 속할 수가 있겠죠, 대표님. 그런데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실망을 해버려서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요. 가격은 싸졌다는 거는 아는데 뭔가 이제 바이오 섹터라는 것은 좀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투심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손 안 대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요? 주식 잘하시나요? 왜냐하면 질문에 답이 다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질문에 정확히 답이 있는데요. 바이오는 안 돼. 또는 네. 좀 바람이 불어야 돼. 좀 기다려야 되나? 그게 딱 제가 하려고 하는 답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장주 투자를 20년 이상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던 건 퇴출되는 종목들이죠. 익히 알고 있는 뭐 신라젠이랄지 코오롱 티슈진이랄지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들 그것도 시총이 뭐 1,000억, 2,000억이 아니고 1조, 2조, 5조짜리들이 막 거래가 정지돼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나 소액 투자를 꼭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뭐 내 투자 금액이 뭐 10분의 1이랄지 뭐 요 정도 좀 투자 비중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뭐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는 다 느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또는 진단키트 뭐 이런 산업이 계속 성장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분명히 계속 성장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산업을 맞추기보다는 또 종목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코로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여태까지 최근 한 1년 동안의 움직임들은 코로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진단키트, 아니면 백신, 아니면 치료제 이런 쪽들이 중심이었고요. 과거에 원래 코로나 이전의 제약바이오들이 섹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신약 개발 쪽이 있었고, 네. 이제 의료기기 쪽에 좀 우량한 애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은 신약 개발 쪽은 좀 움직임이 둔한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의료기기 쪽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익이 나고 실적이 나는. 근데 실적이 나는 제약바이오 중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요. 저 이제 서둘러서 조금 더 엑기스만 좀 뽑아내야지 될 것 같아요. 매번 대표님을 불러서 뭐 살까요? 뭐 살까요?를 질문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유망주를 찾아내는지 올 한 해 템바고 종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공부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에서 캐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보다 보면 공부해야 되고. 증권사 리포트에는 산업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산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발로 뛰어가면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산업 분석을 읽다 보면 이 산업이 요즘 좀 유망한가 보다라는 게 좀 겹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뷰가 좀 일정한 산업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산업이
여태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 산업이 아니고 신산업이라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런 머니투데이와 같은 경제방송 또는 경제신문에서도 적용이 정확히 되는데요. 경제방송이나 경제신문을 매일 보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분석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장 산업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탑10 안에.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에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죠. 4차 산업 플랫폼 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있죠.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에요. 현대차, 기아차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가솔린만 만들었다면 성장 산업과 전통 산업에서 애매한 부분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또는 자율주행을 고려한다면 굉장한 성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도 이렇게 성장 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차트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는 방법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성장 산업이라는 얘기는 막 성장을 해야 되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사실은 성장이 아니고 약간 최근 6개월, 1년 동안 쇠퇴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실 줄 알면 이게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오르지라는 게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LG 이노텍을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뭐 8조 7천억이니까 뭐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이제 종목으로 예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 현재 대형주인데 작년 여름 가을부터 완전정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흔치 않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찍었다는 얘기예요. 올해 들어서 올해 1월달에 연봉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에 발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성장주를 차트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그냥 하나만 좀 꼽아볼까요, 대표님?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가 다 할 건데요. 그런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더 위해서 요 종목, 이 섹터, 이 종목만큼은 올 한 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걸 보면 좋겠습니까? 방금 전에 LG노텍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뭐 메타버스하고 로봇에 앞으로 집중을 하겠다. 그럼 그 두 업종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모두 다 참여하고 있고 작년 연초에 현대와 기아차가 뭐 애플카랑 관련이 있다 없다 공시가 나와서는 관련 없다고 한번 나왔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노텍이 또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고 이 얘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점점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뭐 아까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전기수소차 많이 있지만 하나만 네네. 꼽으라면 저는 자율주행을 꼽고 싶고 자율주행에서도 약간 뭐 카메라 모듈 쪽이나 또는 인공지능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소형주를 말씀드리기보단 대형주 쪽에서는 어쨌든 LG 이노텍 또는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또는 전장 부품을 하는 LG전자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날이 이제 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애매한 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기차의 날이 와서 테슬라도 올랐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오르고 2차 전지 소부장들이 올랐는데 네. 현대기아는 반응을 별로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전장 부품이나 LG전자 또는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종목이 오르는데 현대기아차가 못 오를 확률도 있어서 1순위로 꼽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전장 부품 관련 자율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의 종목들을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하면아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식 투자가 쉬운 기간이 있고 쉽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냈고요. 반면에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정권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보다 지수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는, 그래서 만약에 약세장이라면 좀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강세장일 때는 수익을 조금 더 내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주식의 철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좀 평균값으로 누적 수익률을 좀 플러스를 내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 방송은 3월 17일에 사전 녹화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전체 영상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 예민수의 딥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죠. 자, 밸런스 에셋 이정윤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